동북권 대장 아파트는 구리. 사실 동북권에서 구리랑 해볼 만한 데가 없긴 해요. 남양주 더 동쪽이죠? 의정부 완전 북쪽이죠? 양주 북쪽이죠? 뭐 가평, 포천 이런 데 띄우겠어요? 연천, 동두천 이런 데 띄우겠어요? 그나마 할만한 곳이 남양주의 다산 별내 뭐 이 정도나, 구리 혹은 뭐 의정부의 뭐 진접 뭐 이런 데나, 뭐 양주의 옥정, 회천 이렇게 뭐 신도시 들어오는 데나 그나마 띄울만 한 데인데, 사실 시로 따져보면은 남양주는 다산 별내 빼고 나머지는 띄우기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다산 별내도 너무 띄워놨다. 이미 옥정 엄청나게 띄워놨죠. 이제 회천 좀 띄우는데 구리보다 입지가 좋진 않죠.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다르니까. 왜 GTX 디노선 가지고 그 난리를 치겠냐? 강남 접근성 때문이죠.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 무조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뭐 의정부, 양주 이런 데서는 효과가 없다. 동남이랑 가까운데 이쪽으로 갈수록 싸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지죠. 그러면 구리 아니면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너무 넓죠. 왕숙도 들어오고, 거기다 서울에서 구리가 더 가깝고, 동북권에 대장으로 띄울 수 있을 만한 데가 그나마 구리다. 뭐 서북권엔 뭐 일산 있고, 서남권에 뭐 광명 이런 데처럼 그나마 11억 5천에 거래됐다? 현기증 일어날 정도래요. 언제부터 구리가 11억 5천이에요? 현기증 일어날 정도로 저 정도 가격이 나온다는 거. 11억 5천이면 예전에 집값 거품 붙기 전엔 강남도 살 수 있었어요. 단지에 따라서. 그런데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11억 5천이 된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10억 클럽 가세했대요. 기사 한 군데서 다루진 않겠죠. 동북권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띈다. 아니 하다못해 지금 강원도도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동북권이 떠요? 잘 생각해봅시다. 서울 지금 상승 오른다 하는데 거래량 박살이죠. 그 다음에 서울 다음으로 떠줘야 되는 게 어디예요? 경기도에서는. 대장은 동남권에 있죠. 물론 최근에 뭐 서초, 이주수요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이야기 있지만 전세가 너무 뛰어났고, 그래서 분당, 하남, 과천 이런 데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고 상승률 문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더 외곽으로 요쪽이나 요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완전 외곽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가 뜬다고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이쪽 권으로 가는 거죠. 그나마 빨아먹기 좋은 데가 구리. 왜? 분양 들어오니까 서울에 가깝고 호도기산에게 얼마나 좋아요. 자, 보면 어때요? 금액대별 거래 비율 2%, 전용 84도 2%, 2%면 10억 클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2%, 그리고 나머지 카이 뭐 어디 보냈고, B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20% 보냈고, 뭐 나머지 저기 명문고들 보면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데도 있죠. 뭐 2%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는 서울대 보내는 고등학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똑같은 거다. 뭐 2% 가지고. 자, 그러면서 두 개 단지 5건 천장 돌파했다는 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보면 어때요? 5월 10일 거래되고 안 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8일 떨어져서 하락 거래되고 2월에 10억 돌파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와서 10억 클럽 이야기하는 게 되냐. 물론 또 요거 가지고 1층이니까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거 빼고 2월 거래 이후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이제 7월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도 아니고.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제 와서 뭐예요? 유통시설 용지에 요거 분양할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규 분양단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이런 거 띄우려고. 여기도 이제 엄청 잘 사는 동네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집값 올라가면서 가격 엄청 올라가요. 미사 강변도시와 다산신도시 한창 상가 분양될 때 1층 평당가가 한 5천 정도 돼요. 10평에 10억. 아니 평당가가 5천인데 어떻게 10억이죠? 분양 평당가가 5천이고 이걸 전용으로 돌리면은 절반 정도 줄어들어서 10평에 10억이다. 수익률 나오려면 한 1억에 300은 받아야 될 텐데 10평짜리 상가에 누가 300씩 주고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뭐예요? 집값이 10억이에요. 1층 상가 10억 정도 해도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시설 띄우는 거고, 요즘에 지산 사기 판을 치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뭐 기사 보니까 소개팅 앱으로 가서 만났더니 그 여자가 잠깐 자기 일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데고 막 팀장이 막 협박해가지고 받아내고 이 짓거리 하고 있다. 다단계 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요즘 분양시장은 다단계예요. 다단계. 특히 저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하는데 끌려가면 안 돼요. 다단계 아니면은 저거 뭔가 팔아먹으려는 인간들이다. 다단계도 팔아먹으려는 인간들이죠. 뭐 팔아먹으려고 자기 일하는데 끌고 가지 첫 만남부터 끌고 가요? 저런 거 다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구리는 근데 막 아파트 분양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러지 않으니까 포도가 적었을 뿐이에요. 상승률은 높았죠 그동안. 자, 거기다가 또 폭등 4조 원 개발 사업에 들끓는 구리시. 뭐 개발한대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월드 디자인 센터와 국제학교, 전용 주거단지, 특급 호텔. 지금 수도권에 넘치지 않아요, 저런 거? 넘치는데 하나 또 들어온대요, 자족시설. 테크노밸리는 제대로 개발되고 있나? 판교 말고? 인양만들, 이런 사람들만 맨날 불러다가 언론에서 취재하고 올리고 계속 오릅니다. 2027년 건데 벌써 올라요. 2027년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떨어졌어요? 저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 저게 들어와도 저기 10억 주고 산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도시개발사업 참여업체 불공정 공모 거센 반발하고 있고, 협약 금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당하고 있고, 개발사업 날아갔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협약하고 있고. 27년에 돼요? 저 계획대로 됐으면 GTX는 벌써 다녔어야지. 검단 신도시 이제 입주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오릅니다. 저런 식으로 호재만 잔뜩 언급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했던 지역이 있죠. 평택 같은 경우. 근데 뭐 보면은 취소된 거 엄청나게 많죠. 성균관대 스마트시티 참여한다고 하더니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집값 띄우기 용으로 쓰는 거다. 뭔 핑계든 되는 거죠. 뭐만 하면 오른대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 뺏기는 다른 데는 떨어져요? 가계 유동성은 한계가 있어요. 이미 가계 유동성을 능가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한탕 노린 토지 경매 활활. 지금 저렇게 뛰어서 취재했고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했는데 여태 풀지도 못했고, 민간 사업자 공모했는데 해제가 안 되고. 여기 지금 뭐 판칠 것 같아요? 기획 부동산. 이런 기사들 뜨기 시작하면 설칠 거다, 기획 부동산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가격 변동률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전세는 뭐 그 정도 유지되고 있고, 전세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갭 투기하기 용이하지도 않고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지역이다. 근데 저것 때문에 뜬다고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매물은 어때요? 자, 전세 매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왜 올라요? 월세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왜 올라요? 오를 이유 없다. 매매가 매물이 쭉쭉 저런 거 사라고 하고 있으니까 털고 잘들 빠지고 있죠. 그 정도다.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또 저거 개발된다고 하니까. 근데 가격 상승폭도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가 더 많이 올랐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요때 사는 사람들은 돈 번다 하더라도 요때 사는 사람들은 물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길게 가더라도 결국엔 떨어지는 추세로 갈 텐데, 길게 가기도 힘들고. 사실 매물도 이 정도 거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싸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어때요? 이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오르는 추세예요. 근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매물로 남아있는 건데. 전세가 어때요? 맨날 전세가 뜬다 하는데 조금 오르고 멈췄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예요? 이만큼 올랐다 멈춘 셈이죠. 이만큼. 전세가가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언제 올랐어요? 작년에. 임대차법 때문이면 다 똑같이 올라야죠. 거래 현황, 여긴 좀 더 급하게 보이는 거죠. 매물 좀 더 비싸게 나오고 있네요. 호가죠. 안 팔리고 있죠. 전세 마찬가지죠. 오르는 것 같더니 원위치, 조금 원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올랐고, 여기는 오르고 있고, 이 정도다. 그러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보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외지 매매 거래량 5월에 또 늘어났죠. 5월에 외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이 다 넘기고 있으니까. 증여 대신에 증여성 거래로. 매매 거래량 별로 안 늘었죠. 외지 매매 거래량 늘었는데 현지인 매매 거래량이 줄었다는 소리죠. 뭐예요? 별로 안 늘었죠. 5월에 뭐 부담된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은 안 사고 있는데, 증여성 거래 비중만 확 늘었지만 사실은 별로 안 늘었다. 6월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지금 이제 벌써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인구 현황, 인구수, 주택 보급률 97%, 가구주택 수요율 58%, 2019년. 인구수는 연령별로 줄고 있고. 다 저기 서울에서 빠져나온다면서요. 여기도 너무 비싸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 개발 호재? 이거 맨날 어느 지역에도 늘 띄우고 있는 거죠. 개발 호재는 핑계일 뿐이다. 사실 구리는 주춤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태릉 들어오면 제일 위험한 데가 구리예요. 출퇴근하기도 힘들어지고. 물론 더 위험한 데는 남양주겠죠. 가뜩이나 이쪽 더럽게 막히는데, 이쪽이든. 아니 5월에 된 걸 가지고 7월에 10억 클럽 보도를 하고 있다. 왜 이제 와서 띄우려고 하느냐. 답은 나와 있죠.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1년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작년보다도 덜 올랐고. 그냥 여기저기 다 띄우고 있을 뿐이고, 구리는 가만히 냅두면 오르는구나 하다가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언론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다. 17년에 개발될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대량으로 들어올 거, 교통 위험해질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런 기사들 나오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